여러분, 오늘 우리 두 번째 수업, 뉴스와 창의력 두 번째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한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다고 했죠. 동주공제라고 할 수 있어요. 동주공제. 동주공제. 동주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건너간다 이런 뜻입니다. 건너가야 되겠죠. 강이든 바다든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한 배를 타고 한 학기라는 이제 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강할 때까지 잘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해서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 동주 같은 배를 타고 같이 건널 제자가 건널 제자, 같을 동자, 배주자, 함께 공자, 건널 제자. 같은 배를 타고 우리가 이제 함께 바다를 강을 이제 건너가는 항해를 지난 시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공부죠. 두 번째 공부인데 지금 저는 이제 9월 2일 저녁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지금 바람도 좀 불고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저녁입니다. 우리가 항해를 하다 보면 물결이 파도가 이렇게 잔잔한 경우도 있고 또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도 있고 우리 인생하고 거의 같죠. 우리 인생도 그냥 평평한 평탄한 것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잘 헤쳐나가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항해 기술이 필요하고 돛도 필요하고 엔진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해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런 자세로 내가 한 배를 탔으니까 노도 접고 엔진도 살려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수강생이 이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대학생이 몇 명 같습니까? 200만 명 정도 됩니다. 200만 명. 우리 수업 저하고 같이 내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이 지금 200명입니다. 200명. 거의 이제 200명이 한 배를 탔는데 우리나라 대학생 200만 명에 200명 같으면 0.0001%? 그렇죠. 0.0001%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이 좋은 토대를 마련한다. 그런 자세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0.0001%의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성실하게 그렇게 해 나갑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우리 반에 대체로 베트남 유학생으로 이름만 보면 그래 보이던데 베트남 유학생이 아닌 경우는 저한테 문자나 메일로 어느 나라인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베트남 같은데 이름만 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베트남 친구들 보면 응웬성이 많습니다. 응웬. 우리나라의 김씨, 이씨, 박씨처럼 베트남을 가장 대표적인 성이 응웬입니다. 응웬.
응웬이 하면 이 베트남 성씨라 바로 아는데 응웬 성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꼭 이 베트남이 아닌 경우에는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베트남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 관광도 그렇고 뭐 거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여러분들 베트남 친구들이 우리 계명대학교도 많기 때문에 베트남 친구들 만나면 이거 짜오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말입니다. 꼭 먼저 건네서 좋은 사귐을 하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하고 좋은 사귐을 하게 되면 한 세상을 얻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이죠. 하나의 세상이죠. 하나의 우주고 그래서 항상 그런 자세로 좋은 사귐을 해서 우리의 삶의 폭을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방거 목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우리 베트남 친구들 만나면 짜오 먼저 인사를 하고 서로의 어떤 교감도 하고 해서 우리 삶의 어떤 그런 깊이와 넓이 높이를 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베트남 우리 학생들은 내가 하는 말을 우리 한국 학생보다는 좀 이해하기가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내한테 문자나 메일도 보내서 좀 더 의논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좀 더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좋은 어떤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게 수강생 중에 새로운 분도 하고 대세김이라고 했죠. 대세김 반추 소가 먹이를 대세김질을 잘 해야 소도 건강하고 또 아주 좋은 고기도 생산할 수 있다. 대세김.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해 본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됐는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방거 목장 할 때 강의에 해당되겠죠. 60분 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여기 적어봤습니다. 그래 그것을 우리가 이제 대세김 반추라고 합니다. 반추. 돌이켜서 씹는다 이런 뜻입니다. 돌이켜서 씹는다. 소가 반추를 하듯이 우리가 소한테 배울 점이죠. 배울 수 있는 교훈이죠. 대세김질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잘 이런 수만 번을 이렇게 반추를 해야 그게 소화가 잘 돼서 어떻게 된다? 피와 살이 되고 그 피와 살이 굉장히 좋은 양질의 피와 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추라고 합니다. 한자로 반추고 한글로 하면 되새김입니다. 반추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 첫 시간 했던 것을 한번 내가 간단하게 반추를 해보겠습니다. 대학생다운 공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학생다운 공부의 즐거움. 그 묘한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열심히 메모하면서 지금 노트 다 펴놨죠? 그냥 귀로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은 반추가 아닙니다. 금방 날라가 정발돼버려. 열심히 메모하면서 메모 실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녹음 기능 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메모할 수 있는 메모를 해야만이 가능한 그런 게 있는 할 때는 항상 키워드 다 적을 수 없는 거예요. 키워드 핵심되는 거 이것을 메모를 하고 나중에 기억에서 없어지기 전에 살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 키워드를 보면 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검색에도 없는 말이니까 우리 수업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 콘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노트든 그냥 이렇게 메모지든 내고 해서 그 키워드가 이걸 적는 연습을 빨리빨리 하다 보면 반드시 실력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안 됩니다. 항상 메모하는 자세. 상대방한테 굉장히 좋은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강거 목장 차원에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1%가 아니라 0.001%라도 우리의 삶에 내 삶을 확실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거라면 자잘하거나 사소한 게 없는 거예요. 신도 악마도 어디에 있다?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 악마. 신은 굉장히 선의 상징이죠. 악마는 나쁨의 상징이고 디테일에 있다. D-E-T-A-I-L. 작고 세밀한 부분에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신이라는 그 완전 무결한, 그러니까 신의 작품이라든지 그 완전 무결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대인의 자세죠. 대인의 사람됨입니다. 소인이 아니라. 악마는 뭐겠습니까? 소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테일한 데 있다는 것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자잘한 것들이 모이고 쌓이고 다져지고 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한 방에 뭐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호리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걸 소홀히 하면 나중에 그런 걸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했을 때 모습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모습이 어떻게 된다? 어마어마한 격차를 불린다는 게 호리천리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죠? 신도 악마도 디테일에 있다. 바꿔 말하면 호리천리라는 거죠. 그런 자세. 그 다음에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 현실, 세상은 평균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생각의 폭이 이만큼 좁으면 내가 마주하는 현실도 이만큼밖에 안 되고 세상도 이만큼밖에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생각, 사고의 폭이 이렇게 넓고 이렇게 높고 이렇게 깊다면 내가 마주하는 현실도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그 결국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소인의 길이냐 대인의 길이냐. 항상 우리 인생은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이 길의 선택, 이 길로 선택해야 되나 이 길로 선택해야 되나. 우리 길로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대인의 삶을 갈 것이냐. 안 그러면 그냥 자잘한 소인의 길로 해서 인생을 초라하게 낭비할 것이냐. 그런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거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어느 걸 선택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달려있는. 그래서 my life, 나의 삶은 나의 선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선택, choice.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게 훨씬 중요한 시대예요. 많은 경우 취업도 그렇죠, 창업도 그렇고 어떤 분야든 지금은 그 전형할 때 브라인드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브라인드 테스트. 그것은 이제 이전에 중시했던, 예를 들면 대학의 학점, 뭐 학교, 학과 이런 거의 중요성은 낮아지고 그걸 다 브라인드 가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 그 다음에 협력하는 자세, 창의적인 태도 이런 걸 보는 거죠. 그게 지금은 기존의 어떤 그 정형화된 뭐 내가 학점이 좋으니까 무슨 과를 전공했으니까 무슨 대학을 다녔으니까 하는 게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브라인드 테스트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텐셜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재력,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잠재적인 뭔가 퍼올릴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 그거를 자세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뉴스와 창의력 공부는 바로 거기에 다 있는, 그게 바로 맞나? 강거 목장이에요. 목장할 때 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하나하나의 전공을, 그 전공에 갇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삶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실의 전체를 봤을 때 한 조각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거물코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인이냐 대인이냐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이 좁으면 소인이고 넓으면 대인이에요. 여긴 부모 형제 무슨 뭐 모든 게 필요 없는, 오로지 내 자신의 그런 역량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다? 스토리가 되고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는 다 껍데기밖에 안 된다. 새로운 출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이게 이미 하나의 좋은 새로운 선택과 출발이 되는 것이다. 어떤 수준, 어떤 태도, 어떤 그 생각의 수준으로 내가 현실을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내 앞에 마주하는 현실은 아주 달라진다. 천차만별이다. 이것은 지구촌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77억 명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77억 명이, 77억 명이 다 달라요. 지구는 하나지만 그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77억 개예요. 77억 개.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마주해야 되느냐? 좁고 얕고 낮은 현실을 마주해서는 안 되잖아.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지나. 넘어진단 말이야. 넓고 높고 깊은 현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최고 수준의 창의력이 되는 거죠. 목표는 aim high. 목표는 높게 설정해놓고 열심히 올라가야 되는 거야. 올라가지도 않고 밑에서 뱅뱅 돌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힘들게 올라가는 대신에 위에서 산바람이 불면 그 상쾌함을 맛볼 수가 있죠. 그게 뭐다?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대의 차원에서 올 수 있는 똑똑한 즐거움이다. 바로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한 즐거움, 그걸 대학생 대자, 대자의 의미, 높고 깊고 넓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대인이냐 소인이냐 내 앞에 갈라지는 건 반드시 우리는 대인의 길을 가야 되죠.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된다. 좋은 리더. 그러려고 하면은 스스로 내 자신이 빛나야 세상도 빛난다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이런저런 탓하다가 인생 다 망친다. 인생 낭비된다. 내가 풍부하면 세상도 풍부하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현실을 마주하도록 길을 넓히면 세상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거친 파도를 헤치고 항해를 해나갈 때는 파도와 바람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바람만 좋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순풍, 아주 순한 바람이 불든 아주 폭풍이 불든 내가 헤쳐나가려고 하는 내 에너지, 실력, 역량,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전부 다 강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공 하나 들고 세상에 나가면 그것은 너무 현실을 좁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스토리, 나의 콘텐츠의 핵심은 뭔가 하면 내가 대인으로서 대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역량을 갖췄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 이건 AI가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AI가 내 삶을 대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설레는 공부가 되는 거죠. 즐거운 공부고. 그 다음에 사람끼리의 교감, 느낌이 오가야 된다. 지금 우리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만나니까 훨씬 느낌이 잘 오가고 있죠? 그런 느낌의 오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것은 사람끼리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이 우주 자연하고도, 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물과도 그런 교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그런 교감이 없으면 다 파편적이죠. 나도 내 자신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과 반드시 교감하고 있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때 말했지만 내가 내 자신과 친해져야 돼요. 내가 내 자신과 거리감을 많이 가진 그 거리를 소외라고 하는데 많이 떨어져 있어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좁혀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과 자꾸 친해져야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호감, 매력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건데, 그런 게 내가 내 자신과 자꾸 거리를 두면 그 사이에 진부하고 식상하고 뻔하고 거저그렇고 하나만한 이런 것들이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내 인생을 망친다. 그런 사람한테 어떠한 호감과 매력도 느낄 수가 없고 같이 일하려고 사람도 없고
창의성이라는 것은 창의성과 창의력은 달라요. 창의성은 어떤 새로움을 위한 긍정적인 새로움이죠. 나쁜 새로움이 아닙니다. 창의라는 말은 윤리적 개념이에요. 윤리적으로 나쁜 것을 우리는 창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나쁜 일을 굉장히 기발하게 했다 하는 것을 창의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창의라는 것은 반드시 윤리적인 개념이라는 것도 잘 알아놔야 돼요. 자, 내가 접하는 이런 사물, 이 돌멩이하고도 교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가도 사진을 이 돌멩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도 차이는 게 돌 같지만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쌓을 때도 이런 팽팽한 돌을 찾았습니다. 쌓아서 성장의 디딤돌에는 의미를 부여했죠.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이 돌멩이의 질서를 부여한다는 것이에요. 코스모스. 이 대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 계속 내끼 되도록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를 넘어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청출어람이라고 했죠. 학생이 선생,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는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승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때 보고 깜짝 놀라야 된다.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후배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후생가외라고 했습니다. 후생가외. 여러분들도 초등학생들이 보면 훨씬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저씨 아줌마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항상 그 세대는 상대적이죠. 그런 걸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20대지만은 곧 30대가 되고 40대, 50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치원에 초등학생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기성세대에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청춘은 20대, 30대 같은 게 아니에요.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에너제틱한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노력하느냐 하면 나이와 관계없는 거죠. 여러분들 꼰대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진부함을 상징하는 거 말이죠. 대체로 나이 들고 기성세대를 말하는 건 천만에 좁은 생각이에요. 10대, 20대의 꼰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리삭다고 합니다. 고리사금. 우리 사회는 보면 꼰대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고리삭다는 이야기는 별로 못해요. 왜? 이 의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로 나이적으로 20대, 30대 젊은 층이 진부하고 낡고 뻔하고 식상하고 하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꼰대라 말하지 않고 고리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좁은 소인의 태도예요. 좀 기성세대에 속하는 중년 이상 사람 같으면 내가 꼰대가 아닌가, 진부하고 식상하고 뻔하고 하나마나한 어떤 그런 게 아닌가 하는데 그런 걸 반성해야 된다면 반성이 뭐라고 했죠? 바로 되새김질이는 반추입니다. 그 다음에 20대, 30대 대학생, 그 다음에 30대 어떤 직장을 다니고 뭐 이렇게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고리삭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알면, 이 한 단어를 아는 것보다는 훨씬 어떻게 된다? 넓어지는 거죠. 모든 것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소홀하면 자꾸 바깥으로 향하면, 바깥으로 하면 타닥이 쉽고 그 원인과 결과를 잘못 끼우기 쉽단 말이에요. 현실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리삭은 젊은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꼰대 같은 중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 그런 걸 반출을 할 때 서로의 귀를 기울이고 소통과 공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1 더하기 1은 2 더하기처럼 아주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는 공부, 삶의 성장을 이야기했고요. 강의 계획서에 있는 그 내용들이 그것을 옛날처럼 뭐 진도를 나가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전체 아울러서 융합의 차원으로 해서 한 학기가 지나면 내가 전체적으로 강의 차원으로 확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확실한 계기만 마련해주면 여러분들 수준 같으면 이제 그 영감 속에서 사람은 영감을 받으면 나머지는 거의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금옥장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대인이라는 게 곧 새로움이라고 했죠. 대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대인이 새로움이다.
대인이 뉴스고 뉴디스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1 더하기 1은 2다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 등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꼴이라고 하는 이걸 쓰는데 어제 내가 100 빼기 1 할 때 첫 번째 수업에 뭐 이렇게 100 빼기 1은 100 빼기 1은 뭐라고 했죠? 빵이라고 했죠. 이 가장 중요한 게 빠지면은 빵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썼지만은 참고로 요런 그 산수나 이렇게 수학의 어떤 부호 말고 어떤 의미가 같다의 표시는 요거를 2개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3개를 칩니다. 이렇게 3개. 그래서 대인은 곧 새로움이다. 새로울 수 있다면 곧 대인이에요. 새롭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이번 학기에 공부할 핵심 이제 화두가 새로움인데 어떻게 나의 새로움을 갚을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요청하는 것을 아주 충실하게 돼요. 예를 들어 이런 노트를 만들어봐라. 이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내 소개가 되는 겁니다. 내 소개. 지금 200만 명의 대학생을 하면은 비슷비슷 나와야 되는 전공을 뭘 해보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만 하냐 말이야. 그러나 나의 삶의 가치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고 나는 이런 노트를 쓰고 있고 이렇게 하면 벌써 다르죠. 그게 바로 삶의 뉴스라는 겁니다. 그런 공부를 해나갈 텐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내 바탕이 좁고 배타적이고 뭐 그냥 이렇게 뻔하고 식상하고 단순 바보질하려 하면은 새로움으로 할 수가 없다. 대인이 될 수가 없죠. 그 대라는 게 뭐냐면 넓어야 되죠. 높아야 되죠. 깊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인은 새로움이고 새로움은 대인이다 할 때 이것을 짝대기를 이렇게 2개가 아니라 3개를 치는 게 정확한 거죠. 이것은 의미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의미가 같다. 그래서 요걸 했죠. 12월이 되면 여러분들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명도 예외 없이 해야 된다. 실제로 이렇게 날개가 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 이렇게 할 때 날개가 내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다 없다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상이라 하는 아주 이 뛰어난 시인의 이상의 날개 시가 있지 않습니까? 겨드랑이가 간지러워서 실제로 이 날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자 대인은 새로움이다. 대인은 새로움이다. 새로움은 대인이다. 이게 헤드라인적인 발상입니다. 이번 공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헤드라인적인 표현인데 굉장히 압축해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표현. 굉장히 중요해요. 대인은 새로움이다. 내가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보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바로 헤드라인적인 사고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대인은 새로움이다. 새로움이 대인이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있어야 이 소화가 잘 돼요. 잡다하게 해놓으면은 이게 소화가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소화가 잘 돼야 내가 이렇게 표현을 내 스스로 소화가 잘 돼야 다른 사람과의 교감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표현력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 계획서에 이번 공부를 통해서 최고 수준의 표현력을 공부한다는 겁니다. 최고 수준. 이건 최고 수준이죠. 이 세상 어디에서도 통할 수 있어야 최고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대학생으로서 대학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인생에 보면 하나의 선택이거든. 이제는 그런 걸 다 아우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멋있게 호감 있고 매력 주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공부를 하는 거 설레죠. 설레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이런 말도 있어요. 설레지 않는 걸 껴안고 있어가지고 뭐합니까? 설레야 된다. 강도 목적만 생각하고 호리찔리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된다. 그게 바로 에너지죠. 그런 자세로 공부를 이렇게 해야 12월 달에 날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날개만 생긴다고 되는 게 자, 대인은 새로움이다. 새로움은 대인이다. 이런 헤드라인적인 발상 매우 중요합니다. 대인은 새로움이다. 대인이냐 소인이냐. 나의 삶의 깊이가 현실의 깊이를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나를 지탱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날개가 나고 할 때 우리가 습자, 학습. 이 습자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런 한자는 다 알죠? 가급적 제가 한자를 많이 쓰는데 그래도 내가 쓰는 정도 한자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좋다. 습. 이게 날개예요, 위에 있는. 이게 날개 두 짝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라고 하는데 날개 기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백이라는 것은 원래 100번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게 습이다. 여러분들 새를 이렇게 보면 새가 새끼를 놓고 둥지에 있다가 날 때 보면 바닥에 많이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자전거도 마찬가지, 자전거 칠 때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고 또 기어 올라갔다 또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리철리의 자세가 없으면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저 하늘 끝까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봐야죠. 우리가 지금 산을 올라가는 등산이란 말이야. 산을 올라가는데 내려다보자마자 밑에서 뱅뱅 돌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되다가 스스로를 망치게 된다. 이 새의 모습이죠. 기틀을 반복해서 수없이 반복한다는 게 학습할 때 습이에요. 이것을 아까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반추, 대세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몇 번 정도, 다음 주 정도 이렇게 몇 번 수업을 하면 겨드랑이가 좀 간지러워야 된다. 겨드랑이가 좀 간지러워서 날개가 나르나 보다. 여러분들 이런 차원을 겪어난 뒤에 이사의 날개 같은 시를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잘 와닿을 겁니다. 그게 뭐다? 그런 게 교감이죠. 교감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쌓이면은 훨씬 교감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강도 목장이라고 했죠. 호리철리의 두 차원. 그 다음에 요런 걸 하면 차별화된 나의 스토리 이런 것들은 저절로 되도록 해야 된다. 저절로 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성장의 디딤돌. 이것은 성장의 마디를 말하는 거예요. 성장의 마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동네에 지나가다가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이 마디가 있죠. 이 대나무는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것이다.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것이다. 이게 마디가 있어야 이게 부러지지 않아요. 마디가 있어서 부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보통 대나무는 색깔이 좀 푸른색이죠. 이것은 검은색이라고 오죽이라고 했습니다. 오죽. 대나무는 오죽이죠. 검은색 대나무가 특히 내 눈에 띄어서 내가 이렇게 잘라한 이유는 이것도 내로서는 좀 더 차별하고 싶었다. 대나무 자체도 좋지만 대나무 중에서도 좀 더 유니크한 그런 어떤 이 색깔의 오죽, 검은 옷자, 까만 옷자 할 때 까만 옷자 알죠? 오죽, 검은 대나무. 우리 여러분들 강원도 강릉에 가면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하고 관련된 그 문화재가 강릉 오죽헌이라고 있죠. 오죽헌. 검은색 대나무가 많다고. 그리고 AI 인공지능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우리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성장을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검색을 해보면 다 예를 들면 나오는 걸 그걸 미련하게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하는 걸 또 뭐 정리하고 그것은 이제 완벽하게 끝이 났겠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자체로는. 이제 거기에 있는데 새로운 의미라 돌멩이가 성장의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은 검색하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의미를 부여할 때 내가 이 돌하고 교감이 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가닥 그 차이는 돌멩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대나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천하제일 대인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슴 뛰는 대학생으로서의 공부고 대학생을 넘어서 평생을 지속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고 더 어려운 시기에도 내가 대학생 때
예를 들면 유수와 창의를 그 공부할 때 했던 그게 힘이 되어서 힘이 되어서 더 세상을 넓고 깊게 보면서 출구를 찾고 내 삶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글 인간이라고 했죠. 업글 인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렇게 나갈 그런 평생의 힘이 되는 그걸 하고 자기 경험을 쌓아가지고 우리 삶은 점점 성장. 이런 대나무도 자기 자신을 성장하기 위해서 뼈 빠지게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사람으로서 그런 노력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 경쟁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2차적인 경쟁이에요. 부차적인 부수적인 경쟁이다. 누가 해야 되느냐? 내 자신과 해야 됩니다. 내 자신과 경쟁을 해서 내 자신 속에서 내가 만족감을 얻고 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 하는 그 경쟁이 자연스럽게 다른 데로 가면은 성과를 내는 것이지 자기는 껍데기고 쪼그라져 있으면서 경쟁을 다 그건 공허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경쟁자는 자기 자신이다. 내 자신의 경쟁자는 내 자신이다. 이거 뭐죠? 헤드라인은 내하고 경쟁을 잘하면 다른 사람하고도 잘하게 되는 거죠. 비열한 경쟁이 아니라 대인의 경쟁이 되는 거죠. 내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우르면서 대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했죠. 높고 넓고 깊다는 거. 그런 데서 배려가 나오고 공감이 나오는 것은 자동으로 저절로 나오는 강도 목장할 때 목의 수준이다. 근데 강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자잘한데 얽매이면 그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면 배가 아파가지고 말이지. 그런데 무슨 그런 졸렬한 성품과 좁은 틀 속에서 무슨 새로움이 나오며 그럼 절대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그런 걸 해서 소에서 대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노력에 뭐가 된다? 호기심, 개방, 유연함, 호감, 매력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야 대의 차원이 되고 그 과정이 중요하죠. 과정. 이런 걸 한다면 어떤 기업에서 여러분이 대학생 때 이럴 때 성공했던 경험을 써보시오 이렇게 하면 그거 진짜 난감한 이야기죠. 대학생이 성공해봐야 뭐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대학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자기의 성공 스토리를 써보라고 하면은 그걸 제대로 쓰는 사람은 극소수일 겁니다. 여러분들 쓸 수 있습니다. 뭘 씁니까? 자기 자신이 진부하지 않고 소인으로 쪼그라들지 않고 대인으로 점프, 질적인 도약을 하게 된 그 노력이 중요한 성공이죠. 무슨 성공입니까? 포텐셜, 잠재력의 성공이죠. 상대방한테 굉장히 좋은 호감을 줄 수. 내가 대학생 때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우천에 대구 한 대학생이 그렇게 해가 난 사기꾼에 지금 감옥에 가 있죠. 뭐 주식 투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다 가짜 아닙니까? 포텐셜, 잠재 속에 들어있는 그 역량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채우면서 새롭게 채우면서 그것을 잘 표현을 해야 되니까 비로소 표현력이 필요한 거지 표현력이 그냥 기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AI 프로그램이 글쓰기 프로그램이 나왔죠. 미국에서 개발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0분 만에 소설 한 편을 써내버리죠. 그 가리면 사람이 썼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구별 못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AI 할배가 와도 할 수 없는 걸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진정한 새로움이다. 요런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제 강도 목장 여러분들 전공 하나하나에 내가 그린 그림 맞죠? 한 번 더 보니까 반갑죠? 요게 그물코 하나하나는 여러분의 전공이다.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면 피아노 전공이 내라면 피아노만 가지고는 안 돼.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 오케스트라에 보면 여러 가지 악기가 있고 그래 화음을 내죠. 화음을 내는 그게 악기 하나가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은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강의 차원에 대한 공부가 없으면 이 목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전자공학을 하든 뭐 법학을 하든 뭐 문학을 하든 무슨 뭐 어떤 분야의 그 공부를 하더라도 그것은 한 조각이다. 현실에서 한 조각이다. 그 하나의 파편화된 조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소중한 전공을
전공을 잘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졸자들의 평균적인 전공 불일치라고 하는데 거의 70%입니다. 평균적으로. 극소수 분야를 빼고는 전공하고 관계없는 쪽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강의 차원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공도 표류해 버리는 거예요. 그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전공 불일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공을 살려서 실제로 그 분야에 일을 하고 자기 성취를 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대체로 보면은 대학 전공 아무 관계 없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뭐로 대학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세인트 존슨가 세인트 루이 하여튼 그 어떤 대학은 전공이 없는 대학이 미국에서 굉장히 취업이 제일 잘 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교양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양과 전공도 교양을 보면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것처럼 그건 잘못된 교양이죠. 모든 교양은 강의 차원에 모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 될 때 각각 돼 있는 이 전공들도 훨씬 강도목적으로 잘 살리는데 그런 게 지금 그것도 내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뉴스와 창의력 공부를 통해서 크고 넓고 넓은 현실을 넓히는 그래서 내가 나아가고 뭘 할 수 있는 그게 넓어야 돼. 그거를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도구가 언어다. 그래서 내가 가진 언어가 아까 말했듯이 꼰대와 고리삭다. 꼰대만 아는 사람은 소크라치라고 있었어요. 저 꼰대. 서로 욕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꼰대로 지칭되는 그 어떤 세대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하고 지밖에 모르고 말이 예를 들면 서로 손가락질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그 사회가 안 돼. 그래가지고 젊은 세대는 내가 고리삭은지 아닌지 기성세대는 내가 꼰대가 아닌지 서로 반추 대책임질 할 때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귀를 기울이고 선배한테는 어떤 경험을 받아서 내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선배는 후배한테 길을 열어서 내가 저 대학생 때는 갖지 못한 어떤 그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이 병청 어쩌고 하면 이 기가 좁으면 그런 이야기들 다 부질없는 이야기 소용이 없단 말이야. 기가 넓어야 됩니다. 기가 넓어야 욕하는 거 칭찬하는 걸 다 이렇게 아우러서 뭐가 되는 거예요. 넓지 않고 높지 않고 깊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 술자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자세로 해서 이 그러니까 언어가 부족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의 폭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언어의 한계가 나의 삶의 한계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저 대학생 때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의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내가 공부를 하면 최근에 펴낸 책이 있는데 그건 내가 다음 주 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가 부족하면 우리가 새로운 창의 많은 좋지만은 요 현실은 굉장히 복잡하다. 이 현실. 내가 아는 언어가 한 2개밖에 없으면은 이 현실을 계속 이 단어로만, 이 말로만 자꾸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게 고집이 되고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되고 그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언어를 이렇게 넓혀 나가면 현실을 훨씬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 학기 정도 공부를 마치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쓰는 말, 표현 이런 게 어떤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평가도 하면서 저렇구나 이런 것들을 아주 열심히 해줘야 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로 재미있게 그런 가운데 자덕의 맛이 생긴다. 공부는 결국에는 자덕이야. 스스로 터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자덕의 맛이라고 합니다. 자덕짐이라고 하는데 자덕의 맛. 맛은 무엇이죠?
뭐 비슷하죠? 맛이 있어야 멋이 있고 멋이 있으면 맛이 있습니다. 이 멋은 락, 즐거움, 락하고 같은 뜻이에요. 자득지락, 스스로 터득하는 그 즐거움,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 멋있고 호감과 매력도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스스로 터득하는 게 유치하면 안 돼. 좁고 낮고 얕은 그런 걸 터득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 대인이 추구하는 넓고 높고 깊은 차원을 터득해야 그런 독특한 즐거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자덕은 오늘 처음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돛을 올리고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한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이게 지도 같은 거죠. 그리고 요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거, 이것을 내가 학기 끝날 때까지 10편 정도 잘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 바인드 같은 데 잘 꽂아놓고 나중에 일하고 싶은 데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할 때도 항상 새로움이 무엇일까? 더 새롭게 할 수는 없을까? 그래야 사랑받고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되겠지만은 나는 25년 동안 뉴스를 다뤘다고 했죠. 굉장히 설렙니다. 뉴스는 나를 깨어있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깨어있게 하는 게 뉴스. 물론 뉴스의 세계도 뭐 복잡하고 좀 부실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항상 우리는 상황의 장점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장점을 살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요즘은 또 뉴스를 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면 뉴스 쫙 나오죠. 이제 그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뉴스를 접하는 뉴스도 나에게 현실이에요. 그 뉴스 전체가. 뭐 정치, 뭐 국제 이런 거 좀 분류가 돼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것을 접하는 그 태도도 이제 달라야 돼요. 그냥 그랬구나 하는 게 다른 보통 사람이 하는 거라면 이제 나는 다른 방식으로 뉴스를 대하는 그 태도도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고급 그런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출력을 해야 되지만, 자, 삼성전자 회장이 이 기업 안에 창업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창업 프로그램. 지금. 그래서 창업과 취업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창업의 자세로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하면 창업 프로그램이 더 많아요. 독립하기도 하고. 자, 여기 찾은 사람이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 오직 새로운 것만 생각하자. 오직 새로운 것만 생각하자. 물론 오직 새로운 것만 다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야 눈이 그리 떠요. 심안, 해안이라고 있죠. 내 육안이, 내 시력이 1점이다, 0.5다. 시력이 좋네, 나쁘네. 그것은 좁은 의미의 시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 지혜의 눈, 통합의 눈, 통섭의 눈, 뉴스의 눈, 요런 많은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런 눈이 중요하죠. 앞이 그게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눈, 지혜의 눈으로 본다면 보이는 게 훨씬 많은 거죠. 자, 새로운 것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만들자. 오직 미래만 보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자. 삼성전자에서 일할 사람은 이런 마인드. 삼성 아니라도 어떤 분야에서도 공통적이겠죠? 직원들하고 창의력을 끌어올리는 방법, 도전적인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는 아이디어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 삼성전자만으로도 5년 동안 300개, 5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하려가지고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목표다.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벤처 중에서 이제 막 시작한 그런 말 하는 그런 걸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이죠. 부회장이 아마존의 아마존이라는 게 세계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 아닙니까? 베이조스라고 하는 유명한 CEO가 있죠. 여러분들 CEO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CEO가 되어야 된다.
내가 내 삶의 CEO, 경영자로서의 그게 분명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CEO니까, 이 CEO인데, 내가 이 뉴스를 읽으면서 하지만은, 아마존의, 뭐라 할까, 철학이라고 할까요? 아마존의 건물 이름도 데이원이라고 하네요. 데이원. 하루하루죠, 그날. 이거 굉장히 뉴스의 관점에서, 뉴스의 관점을 보면 굉장히 좋아서 데이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그날 하루뿐이에요. 그 하루는 영원의 축소판일 수가 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고, 오늘 하루죠. 대의원이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존의 경영 철학이 그래요. 아마존의 경영 철학, 대의원. 내가 어디 써놨나? 이야기 하겠지만, 대의원,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회장이죠. 하루하루를 창업의 첫날처럼. 현대자동차도 첫날 창업한 적이 있었겠죠? 아마존 정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 정신을 추구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SK 그룹은 이 회장이 수년 전부터 굉장히 강조하죠. 사회적 가치, 토탈 밸류, 사회적 가치. 그냥 물건마다 이유만 남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기업은 많이 없을 뿐 아니라, 토탈 밸류죠. 삶의 가치를 높이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성장시킨 경험이 없으면 사회를 성장시킬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아까 내 삶이 빛나야 사회가 빛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경험을 하면 다른 사람의 삶도 성장시킬 수 있고 사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데 자기는 쏙 빠지고 사회가 뜻하는 것은 탓하다 볼일 다 본다. 굉장히 정직한 자세죠. 그런데 다 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의 이 공부가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실질적으로 하되 철학적인 깊이 이런 것들하고 다 맞물려 있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내가 수강생 편지 1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한 배를 타고 상해를 했는데 우리 삶을 성장시키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도록 하자. 이런 걸 했죠. 그 다음에 성실하지 못하면 세상도 없다 하는 거 불성무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성무물,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불성무물 좋은 말이에요. 불성무물. 성실하지 않으면 사물은 없다. 물론 사물은 있죠. 이 사물도 있고 하지만 이 말은 내가 성실하지 않으면 이 사물의 의미와 가치가 내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불성무물.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물에 대해서 무성의하고 대충 해보시오. 그 사물이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는지 없죠. 그 바로 그런 뜻이다. 그러나 내가 굉장히 성실한 자세로 정성을 쏟고 하면은 이런 모든 사물이 돌멩이 이런 사물들이 내하고 떨어질 수 없는 연결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훨씬 내가 접하는 현실이 넓어진다는 거죠. 넓어야 산다. 좁으면 뭐다? 죽는다. 이런 게 헤드라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로움이 내 삶을 성장시킨다. 이렇게 했죠. 지금 10분.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새로움이라는 게 뭐냐? 내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사람됨. 1%의 확실한 차별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노력. 어정쩡한 99%가 아니라 1% 아니면 0.5%라도 확실한 차별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용적이 돼. 공감은 안 돼. 그 다음에 자신을 크게 넓게 높게 가꾸는 대인. 초인의 삶. 초인. 여러분들 대인이라고 하죠. 내가 초인이라고 했죠. 이 초인이라는 것은 독일 철학자 니체 초인의 철학이 있죠. 영어로 하면 슈퍼입니다. 슈퍼. 그 다음에 비욘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비욘드. 넘어선다는 거죠. 초인은 넘어서는 거예요. 새로움은 넘어서는 거예요. 대인은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요. 뭐?
그냥 어정쩡하고 진부하고 식상하고 그저그러고 뻔하고 하나마나한 내 생활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초인이고 대인이고 슈퍼맨이 돼요. 우리는 다 슈퍼맨이 돼야 돼요. 독일어로 위버맨이라고 하죠. 비욘드 넘어서야 된다. 그 초인입니다. 초인. 그래서 새로움은 뭐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 새로움은 넘었습니다. 모든 것은 넘어 인류 역사 발전은 넘어서는 단계였습니다. 넘어서는 거죠.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천민 이런 게 계급 이런 게 다 가면 그런 걸 지금 어떻습니까? 넘어섰죠.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좀 진부하고 식상하고 뻔하고 하나마나하고 이런 것 좁은 어떤 이런 것들을 그런 나쁜 습관 뭐 이런 것들을 진부한 그냥 그저그렇게 하나마나 뭐 그냥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야 새로움의 뭐가 차원이 조금씩 아주 정직하게 고개를 내민다. 올바른 사람들을 위해 뿜어내는 젊은 에너지다. 올바른 사람, 넘어서고 새로움 추구하는 것은 테크닉 기교가 아니에요. 나의 사람됨을 바꾸는 것이다.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굉장히 윤리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내 삶을 한결같이 새롭게 만드는 뉴스메이커, 새로움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나는 새로움을 만드는 뉴스메이커다. 이것이 중간고사, 그 다음 기말고사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나중에 자기소개를 쓸 때도 나는 뉴스메이커다. 나는 그게 우리가 200만 명의 대학생 중에서 여러분들이 0.001%라고 했는데 차별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 마인드를 가지고 뉴스메이커가 되고 일상을 새롭게 배워서 일상의 가치를 높이고 일상이 중요하니까 진부하면 안 돼요. 일상이 하루하루 일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상을 망가뜨리고 방치하고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고. 일상이 중요하니까 일상이 더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움의 가치를 잘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호감과 매력을 만드는 바탕이다. 호감과 매력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기계밖에 안 된다. 호감과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호감과 매력이 있으면 사실은 다 되죠. 그게 어렵습니다. 호감과 매력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뉴스 마인드로 일상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딱 이렇게 하나도 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여기에 달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잘 출발하고 어느 정도만 그게 굴러가도록 한다 하면 대성공이죠. 그 다음에 솜씨를 갖고 있는 노력이다. 솜씨를 글씨, 말씨, 마음씨라고 했습니다. 솜씨의 솜씨. 이거 제가 개발한 건데 헤드라인이죠. 우리보다 솜씨하면 씨를 뭐 크리에이티브 영어로 씨 하는데 나는 그냥 씨앗 있잖아요. 씨앗은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게 씨앗입니다. 그래서 옥수수와도 뭐 씨앗을 이게 1년 뒤에 이렇게 해도 싹이 나죠?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솜씨, 글씨 바르게. 글씨를 제대로 못 쓴 사람이 많아요. 무슨 말 하는지 뭐, 글씨를 바르게 쓰면 돼요. 또박또박. 글씨를 심화라고 해요. 심화. 내 마음의 그림을 글씨라고 합니다. 내 마음의 그림. 심화. 마음의 그림입니다. 글씨 속에 그 글씨에 그 사람의 많은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글씨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절대 그러면 이번 학기에 그런 것도 바꾸면 됩니다. 나는 그게 배달의 민족이가 그런 데서 그렇고, 이 글씨 그 채를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가 많죠? 안중근 글씨체가 더 배우면 좋습니다. 안중근 채도 있어요. 그런 걸 자기가 해가지고 내 글씨는 안중근 채다. 그럼 얼마나, 그래 바로 차별해야 돼요. 그런 것도. 그 다음에 말씨, 마음씨, 이런 것들을 가꾸는, 그 솜씨를 가꾸는 그런 노력이다. 이게 다 새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비문이 아닌 정문. 비문은 가짜 문자예요. 가짜 표현. 말과 글의 가짜가 비문이다. 비문. 그 다음에 정문은 진짜죠. 그것을 또 새로움이다. 그 다음에 내 삶의 주체성과 존엄성, 실존성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내 삶의 주체적인 모습을 하락하면 진부하고 뻔하고 식상하면은 나의 주체성은 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체적이고 존엄, 내 스스로를 존중하려고 하면 내가 이 박제되고 그냥 이렇게 껍데기처럼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새로운 게, 새로움이라는 이 개념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여기다, 그래서 이래죠. 자기 자신과 바르고 정직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호감 있고 매력 있고 소통하고 공감 있고
통찰력 있고 지혜로운 내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가꿔야 돼. 내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가꾸지 않으면 다른 관계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정직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를 잘 하면 다 해결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이든 그 다음 이 세상이든 관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의 새로운 출발점은 내한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을 굉장히 여러분들 엄중하게 또 무겁게만 하지 말고 설레게 대인이 되는, 아까 새로움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인이고 대인이면 새로움이고 새로움은 대인이라고 했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새로움은 이 정도 차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잘 성실하게 공부를 해서 그 세상을 다스리는 인재가 되겠다, 이런 포부가 있어야 돼요. 경세지자라고 합니다. 경세, 세상을 경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경영하는 인재, 이런 뜻입니다. 그리 하려고 하면 허허벌판에 뛰어난 고함지도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속에 귀를 기울이면서 되새김을 잘 하면서 내가 진부한 인간인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뉴스메이커 이런 것들을 되새김질을 잘해서 정직하게 하나하나 내 안에 들어있는 껍데기들을 벗어나고 새로움으로 잘 참아서 그게 나의 피와 살이 되도록 정직한 호리천리의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지금 거의 1시간 넘게 했죠. 자, 이거를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나아가 부진적태라죠. 이것은 은어가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또랑을 헤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부진적태, 나아가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적태보다, 이런 뜻입니다. 부진적태. 나아가지 못하면, 진전하지 못하면 적태. 원래 나아가지 못하면 제자리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떠물리가 아프니까. 적태다. 이게 은어, 잘 보입니까? 이 은어가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을 놓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하물며 은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똑같은 생명력을 가진 우주의 구성요소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거슬러 힘들게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강의 차원에 도달할 수 있다. 자, 이제 좀 이 공부에 조금씩 이게 뭐랄까, 좀 이렇게 익숙해지죠?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이 이렇게 해서 그만하기로 하고, 요 이야기를 이제 또 그 세 번째 시간에 이래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반복해서 듣고 메모 잘 해서, 메모를 잘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메모를 잘 해서 자기 삶의 기록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메모를 하고, 그게 쌓여야 내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도 없이 콘텐츠 스토리 해가 다 부질없는 거다.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수업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세 번째 수업은 더 설레는 마음으로, 더 설레고 욕심내고 더 다부지고 에너제틱한 자세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베트남 학생 중에서, 유학생 중에 베트남 아니면 내한테 알려주시고, 자,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수업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수업은 또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